과인은 그들의 비방을 듣지 않기로 하겠다. 그대와 약속하겠다 하면서 식양에서 간모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간모는 의양 땅을 치러 전장에 나갔고 이후 5개월 동안 간모는 의양 땅을 공격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무왕의 주변에 있던 서수였던 공소녀, 그다음에 절이자 이런 신하들이 간모를 막 비방하고 뭐 이상하다. 왜 아직까지도 땅을 못 빼느냐 하면서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왕이 결국은 정삼의 어머니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모를, 이 녀석이 뭐 다른 생각이 있나? 왜 이렇게 땅을 빨리빨리 못 뺐지? 하면서 간모를 불려들어가지고 뭔가 상황을 얘기해라. 라고 이제 문책을 하듯이 불러드립니다. 그때 간모가 돌아와서 딱 무왕에게 딱 한마디. 전하, 식양 땅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까 전하고 약속한 그 땅이 있죠, 식양. 그러니까 식양 얘기를 딱 꺼내니까 왕이 바로 눈치채고, 아차, 내가 그랬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좀 더 기다려주마 하고 기다려준 거죠. 여기까지가 사마천 사기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 사기열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국책에 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이 의양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간모 밑에 장수가 또 하나 있는데, 장수가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 의양 땅을 빨리 빼앗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병들이 군기, 사기가 저하돼서 그렇다. 근데 이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공로를 세운 자에게 어떠한 그 공로에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포상을 걸어야 되는데, 포상을 걸으시면 저 땅을 바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모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간모 입장에서는 이 의양 땅을 반드시 정복하지 않으면 자기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저 신하들 막 이간질하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간모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라도 이 의양 땅을 차지하는 병사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 간모는 여기에 사생결단을 걸은 것 같아요. 결국 간모의 그러한 공표가 나고 얼마 안 있어 의양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모는 이 왕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참 이게 떡 주는 놈 따로 있고 받아먹는 놈 따로 있다고 공세온 이 간모에게 포상이 가는 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절이자가, 아까 이야기 절이자가 해왕의 그 이복동생이었잖아요. 이 지금 현재 왕 무왕의 작은아버지죠, 사실상. 이 절이자가 이 의양 땅에 들어갑니다. 호위병을 딱 끌고. 그래서 이제 초나라에서 뭐 좀 반항을 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의양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간모는 자기가 살 길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 의양 땅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정복하는 거였죠. 결국 의양은 진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성은 사실 간모가 정복을 했는데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는 사람은 간모를 비난했던 절이자가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후 무왕은 주천자의 왕실이 있는 의양 땅을 뺏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왕과 간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동생인 소왕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소왕의 어머니는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처음에는 동맹이었죠. 근데 초나라는 한나라가 이 합종에 배반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초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체인 한나라 재상으로 있던 공중치가, 원래 이 공중치는 사실 이 진나라의 간모를 엄청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무릅쓰고 진나라에 찾아가서 간모에게 우리 한나라를 좀 도와달라. 초나라가 우리 한나라를 공격했는데 진나라가 좀 우리 한나라 입장에서 좀 도와달라 하면서 간모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간모가 사실 자기를 싫어한 공중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서 소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나라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왕의 어머니가 초나라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겁을 먹고 바로 한나라에서 발을 빼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자, 이 간무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이제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간무와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진나라의 이 소왕 때 상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상수는 누구냐면 현재 소왕 어머니가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상수는 초나라 사람이면서 이 어머니와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왕하고 상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근데 이 상수라는 사람을 소왕이 이제 초나라에 보내요. 그러면서 진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초나라가 같이 친하게 화친하여 협동해서 저 한나라를 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상수는 이제 초나라 편에 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한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공중치가 이제 소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진열전에 나왔었죠. 이 소진열전 소진의 동생입니다. 역시 소진철은 합종을 이야기하고 다니죠. 근데 이 소대를 통해서 상수에게 말하기를 우리 한나라를 건들지 마라. 이 짐승도 궁지에 몰리면 수레를 뒤엎는 법이다. 그러니까 한나라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나라는 그렇게 된다면 진나라와 반드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소대에게 말해서 저 상수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대는 상수를 만나서 이 한나라 공중치 얘기를 딱 전하고 나니까 이 상수가 아 그래 맞네. 저 간무는 위나라 편을 들고 또 공송석은 한나라와 내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간무와 공송석은 이 소왕의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 당신 상수도 초나라에 너무 이렇게 여기 하지 말고 한나라 편에 서달라. 그러면 저 원수 같은 저 한나라가 오히려 당신 상수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상수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오 그러네 하면서 소대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나라 편에 서지 않고 한나라 편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한편 이 간무가 진나라 소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한나라 땅, 무수 땅 우리가 뺏어왔는데 이 한나라 땅을 그냥 다시 돌려줍시다. 이렇게 소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상수하고 공손석이 간무를 맹비난하고 나섭니다. 이때 이 두려움을 느꼈던 간무는 자칫하다가는 왕 눈밖에 나거나 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걸려들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진나라에 남겨두고 도망을 쳐서 제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야, 이 당시에도 같은 나라 안에서 신하들 간에 이 서로 간에 이 알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는 진나라의 녹을 먹고 있지만 어떤 신하는 한나라 편에 서고 어떤 신하는 초나라 편에 서고 어떤 신하는 위나라 편에 서고 자기가 편에 선 나라를 두고 또 이 진나라 왕을 중심에 두고 이제 각종 책략을 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신하들 간에 이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누구를 음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간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진나라를 떠나서 저 멀리 있는 제나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간무가 이제 진나라를 떠나서 제나라로 도망가는 와중에 중간에 함곡관에서 제나라의 사신 자격으로 진나라로 가고 있는 이 아까 나왔던 그 소진의 동생 소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대에게 간무는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처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초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조금 여유 있는 여자가 초를 밝히고 밤새 물레를 돌리는 그 벽에 비쳐 들어오는 은은한 빛을 이용해서 자기도 배틀을 짠 거죠. 예전에 여인네들의 이제 기본 생활이 낮에도 배틀을 짜고 저녁에도 배틀을 짜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촛불을 사서 밝히던 여자가 이 자기 빛을 이용하는 저 여자가 미워져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이 빛을 이용해서 너 배틀을 짜느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내가 이 당신의 담벼락에 비춰지는 이 불빛을 이용해서 배틀을 짜는데 나는 참 그게 참 고맙지만 당신한테 손해날 거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남는 빛을 좀 내가 이용한들 당신한테 큰 손해가 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아 주소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촛불을 밝혔던 여자가 이해하고 그래 좋다 그럼 남는 거니까 어차피 남는 거니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승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모가 소대한테 그러니까 진나라에 당신이 지금 이 소대가 제 나라의 사신 자격으로 진나라를 가고 있다가 진나라에서 도망가는 이 간모를 중간에 만났잖아요. 부탁을 한 거죠. 진나라 당신 소대가 가걸랑 진나라 왕한테 내 입장 좀 얘기해 줘라.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비록 진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를 향하고 있지만 나에게 남겨진 진나라의 가족들, 뭐 형제들 이런 사람들 좀 잘 진왕에게 얘기해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해다오. 너의 덕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 소대는 진나라에 도착해서 소왕을 만납니다. 이래서 소왕을 만나가지고 간모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간모를 저렇게 제 나라로 가게끔 나비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 간모는 이 진나라의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진나라에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제 나라로 가가지고 나머지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거꾸로 진나라를 공격한다면 진나라에는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그러니 간모에게 공을 인정해 주시고 다시 불러들이고 나서 대우를 해주는 척 하면서 저쪽 기곡이라는 좀 한적한 곳이죠. 거기에 가둬놓으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가택 연금을 시켜라. 그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라면서 소대는 이 소왕, 진나라 소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소왕은 그거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제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간무에게 우리가 후하게 대할 테니 다시 돌아와 다오 하고 이제 연통을 넣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 이후에 이 소대는 다시 진나라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제나라로 돌아옵니다. 이 제나라에 돌아온 소대는 또 제나라 왕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나라 왕이시여, 저 간무를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저기 진나라의 소왕이 간무를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상경의 벼슬, 그 다음에 재상의 벼슬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간무가 당신 제왕을 너무나 좋게 보고 당신이 너무나 잘해주었다는 그 고마움에 제 나라를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나라 왕이시여, 저 간무를 잘 대해줘야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거꾸로 또 제왕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라 왕은 아, 맞다. 당신의 말이 맞다. 내가 만약 간무를 깍듯이 대하지 않으면 다시 진나라로 돌아가 버리겠구나 싶어서 제 나라에 간무가 머물 수 있도록 후하게 상경으로 삼고, 그러니까 상경이란 말은 높은 귀족 대접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삼고 제 나라에 또 남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진나라의 소왕은 간무를 자기 진나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진나라에 남아있던 간무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었던 거죠. 네, 언젠간 돌아오리라 하면서.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나라에서 대접을 좀 융숭하게 받았던 간무가 이제는 제나라의 사신 자격으로 초나라로 파견이 됩니다. 이때 초나라는 진나라하고 서로 사돈도 맺고 아주 화친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은 왜 사신을 보냈겠습니까? 간무를 통해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뭔가 좀 이 화친이 깨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냈겠죠. 그렇지만
이 진나라의 소왕이 간모가 저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거꾸로 초나라에 연락을 해서 야, 그 간모를 우리 진으로 다시 좀 보내라. 내가 그 간모를 잘 융숭히 대접한다고 할 테니까 초나라에 있는 그 간모를 잘 설득시켜서 이 진으로 다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왕은 자기 신하인 범연한테 묻는 거예요. 야, 진나라에서 재상을 하나 우리 보고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저 간모 원래 진나라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 간모를 내가 추천해야 되겠다. 진나라 소왕한테 내가 저 간모를 재상으로 쓰면 어떠십니까? 라고 추천하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하니까 이 초나라의 신하인 범연이 굳고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간모를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간모가 만약에 진나라에 가서 재상이 되면 오히려 초나라에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 간모를 추천하지 마시고 소왕의 어머니하고 관계되는 상수가 원래 초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편에 쓸 거니까 상수를 추천하세요. 재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초나라의 왕이 또 듣자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나라에 상수가 진나라의 재상으로 딱 적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추천을 보내요. 그래서 결국 상수가 진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자, 이 상수는 사실 진나라 소왕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고 아주 친하고 뭐 마차도 같이 타고 그래서 아주 그 왕과의 친분은 상당히 가까운 상태였죠. 그래서 초나라 입장에서는 상수가 재상이 되면 초나라와 진나라의 화친이 더 돈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 간모는 더 이상 간모가 사실은 뭐 제나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초나라에 와서도 그랬고 간모는 일편단심 진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했었던 거죠. 진나라가 자기를 받아주기를 사실 바랬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서지 않아서 결국 못 돌아가고 이 위나라로 가서 그냥 죽게 됩니다. 좀 허탈하죠. 왜냐면 진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또 했지만서도 이 신하들 간의 알력 때문에 결국 제나라로 갔다가 또 초나라로 갔다가 진나라를 결국 못 돌아가고 가족과 헤어져서 위나라로 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편은 이 간모의 손자, 약 한 그 뒤로부터 세월이 한 7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자, 조리자 간모 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약간 좀 시간이 길은 관계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연속해서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